안녕하세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나이 뚜비와 함께 여행하며 먹방하는 우아빠 뚜루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에 필리핀 보홀 여행을 두 번째로 다녀왔는데요. 3년 전 말도 제대로 못했던 뚜비가 이젠 어린이가 되어 다시 보홀에 왔습니다. 이번 보홀 여행은 보홀을 여행하는 분들 대다수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 보홀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 안다비치라는 곳을 가보려는데요. 초등학생이 된 만 7세 뚜비가 다행히 모험을 좋아하는 아빠의 성격을 닮아서 이제는 가족여행을 자유여행으로 힘들게 해도 잘 견뎌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 4박 5일 일정을 다이나믹한 보홀 탐험 일정으로 짜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불안해할 뚜비 엄마에겐 한국인 없는 파라다이스 같은 안다비치의 리조트에서 호캉스 할 거라는 정도의 말만 해주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보홀 여행이 너무 좋아서인지 여행 일정을 되게 궁금해하지는 않네요. 그럼 물놀이를 좋아하는 저와 뚜비의 신비로운 보홀 탐험 4박 5일 여행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어제 밤늦게 공항에 도착해 숙소로 와서 체크인을 하고 씻고 자려고 누우니 2시. 저는 당연히 피곤해서 늦잠 잘 것 같아 오늘 희낙다난 동굴 나팔링 투어를 10시 30분 픽업으로 예약했는데 저희 가족 모두 8시에 일어났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9시 픽업으로 예약하는 건데 덕분에 부지런하게 수영장에서 아침 수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만팡라우 호텔은 3년 전 저희 가족의 첫 번째 보홀 여행에서 숙소 예약이 잘못돼서 급하게 1박할 곳을 구해야 했었는데요. 우연찮게 현지인 추천으로 1박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 후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아이 포함 3인, 더블 침대와 싱글 침대 구성, 1박에 35,000원, 조식 불포함입니다. 저희는 2박 7만 원에 예약했습니다. 시만팡라우의 장점은 첫째, 1박 35,000원, 동반 아이 1명 무료. 둘째, 친절한 직원들과 24시간 리셉션. 셋째, 깨끗하고 냄새 안 나는 방. 넷째, 번화가에서 떨어져서 조용함. 다섯째, 풀장 수심이 깊고 이용객이 적음. 시만팡라우의 단점은 첫째, 좁은 방. 둘째, 낡은 침구, 화장실 노후. 셋째, 가파른 계단, 복도가 미끄러움. 넷째, 젖은 옷을 넣을 장소가 마땅치 않음. 3년 전 시만팡라오에 묵었을 때는 침구류도 새 거고 화장실도 깨끗해서 가격 대비 너무 만족스러웠고 한국 여행자들은 우리밖에 없었는데요. 3년 동안 홍보가 잘 되었는지 한국인 숙박객들도 많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만큼 시설은 좀 노후가 되었네요. 이번에 2박을 해보니 3년 전과는 달리 저희 가족이 다시 보홀에 온다면 시만팡라오 숙박은 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 없이 와서 낮에는 보홀의 바다를 오롯이 즐기고 와서 잠만 자는 숙소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아침 수영 후 호텔에서 별도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필리핀식 조식으로 배를 채우고 뚝뚝이 투어 갈 채비를 합니다. 어젯밤 공항 픽업을 해준 툭툭이 드라이버 가미가 호텔로 픽업을 왔습니다. 가미의 뚝뚝이를 타고 출발! 본격적인 보홀 여행 첫날인 오늘은 낮에는 나팔링, 희낙다난 동굴을 저렴한 뚝뚝이 투어로 하고요. 저녁에는 알로나 비치에서 네일 아트, 파이어쇼 관람을 하며 하루를 보낼 계획입니다. 가는 길에 간식도 사 먹고 설렁설렁 20분 정도 가니 이런 기념품 가게들이 하나둘씩 보이네요. 희낙다란 동굴에 도착한 데 싶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뚝뚝이로 희낙다란 동굴, 나팔링을 가게 되면 우선 6시간 뚝뚝이 렌트 비용이 3인 600페소, 15,000원 정도입니다. 알로나 비치에서 나팔링까지 뚝뚝이 편도 요금이 200페소니 그냥 6시간 뚝뚝이 투어를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6시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짐 지킴이의 가이드 역할까지 해주며 저희 편에서 흥정까지 해줍니다. 희낙다난 동굴 가는 길에 환경세, 희낙다난 입구에서 입장료, 여행사의 투어 상품을 이용한다면 이런 자잘한 요금들이 포함된 가격이라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자유여행은 본인이 미리미리 잘 알고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환경세를 한 번만 내면 인근의 관광지들은 입장료만 내면 되는데요.
모르고 있다가는 환경세까지 중복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낙단한 동굴 환경세는 인당 50페소, 1250원. 입장료는 인당 50페소. 수영을 하면 75페소를 추가로 내야 하기에 입장료만 인당 125페소, 약 3,2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반입니다. 희낙단한 동굴은 음식점, 기념품 가게도 다른 곳보다 저렴한 편이라 물놀이 후 갈아입을 보홀 티셔츠, 모자, 원피스도 미리 구입할 겸 저희는 나팔링을 가기 전 희낙단한 동굴을 먼저 들렀는데요. 다음 코스인 나팔링을 도착해보니 다음엔 도시락을 준비해 가서 나팔링을 먼저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팔링 스노클링 입수 시간이 오후 3시까지인데다 하루 입장 인원 제한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날에는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희낙단한 동굴만 단독 투어로 가기에는 굳이 갈까 싶습니다만 나팔링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이기에 나팔링 가는 김에 들르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희낙단한 동굴이 지나는 곳으로 가기에 좋은 곳인 건 우리나라 고수동굴처럼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라 기념품 가게, 식당들이 우리나라 고수동굴 수준으로 현지화되어 있어 알로나 비치에 비해 저렴하고 나팔링에 비해 북적북적 번화합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못 입을 옷이지만 물놀이가 많은 필리핀에서 가볍게 입기 좋은 티셔츠, 원피스, 모자도 사고 뚜비가 보홀에서는 애착 인형처럼 애지중지하다가 한국 와서는 내팽개쳐버린 안경 원숭이 굿즈들도 사고 보홀 관광지 어딜 가나 비슷하고 한국에서 절대 하고 다니지 않을 기념품들이 그나마 저렴한 곳이 희낙단한입니다. 보홀에서만 입을 티셔츠와 모자, 원피스, 구입은 희낙단한 기념품 가게 추천해드리고 식품, 위생용품 같이 지인들 선물할 것들이나 한국에서 쓸만한 것들은 대형마트 알투라스를 추천해드립니다. 공항 근처 알투라스 팡라오점도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 특히나 햇볕이 너무 쨍쨍해 바다 수영을 오래 하기가 부담스러운 날, 동굴 수영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외선이니까요. 스노클링 다이빙 포인트인 산호군락지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저는 후드 달린 래시가드를 주로 입는데요. 특히 목과 손목, 손등, 발목 같은 틈새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희낙단한 동굴 수영은 실내라 자외선 걱정이 전혀 없으며 원효대사의 해골물 같은 느낌을 주는 색다른 공간에서의 수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색다른 경험을 위해선 예의를 갖추고 입장해야 하는데요. 희낙단한 동굴은 입구와 출구가 같아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배웅하면서 좁은 입구에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원효대사의 해골물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필리핀스럽게 쨍하게 나오지 않고 바닥의 시야가 확 보이지 않고 필리핀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인데다 통로가 비좁고 바닥이 미끄러워 특히 아이들과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구 옆에서 파는 망고 주스는 존맛탱이라고 외치는 사장님의 말과 달리 비싼데 너무 설탕 맛이라 맛없습니다. 희낙단한 동굴만의 단독 투어로는 추천하지 않고 나팔링으로 가는 길에 들르는 곳으로는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투어 상품들도 대부분 묶어서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도 맑고 물 온도도 딱 좋네요. 그렇게 저와 뚜비는 한참을 수영을 하고 주변 식당들 중 구글 평점이 그나마 좋은 로컬 식당으로 들어가서 필리핀 국민 음식인 치킨 포크 아도보와 한국 국민 음식인 김치볶음밥을 시켜봤습니다. 김치볶음밥은 전혀 한국스럽지 않았지만 필리핀 국민 음식인 아도보는 너무 한국스러운 안동찜닭, 갈비찜의 맛이었습니다. 아침 조식에 이어 점심도 필리핀 현지식으로 먹었네요. 제가 산미구엘보다 즐겨 먹는 레드홀스도 시원하게 현지 가격으로 즐길 수 있고 코코넛도 하나 주문해 코코넛 젤리까지 야무지게 파먹었습니다. 배도 치웠으니 다음 장소 나팔링으로 출발해 볼까요?